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어제 광주를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과와 함께 헌법 개정 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성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 사진 논란 이후 3주 만에 광주를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국립 5.18 민주묘지 방명록에 민주화와 인권의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에게 막혀서 추모탑 입구에서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한 뒤 미리 준비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의 아픈 역사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고 광주의 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또 논란이 된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사과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처받으신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께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용섭 광주시장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위해 제시한 구체적 조치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언급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 5.18 역사 왜곡 인사청산과 진상규명에 대한 노력 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윤석열 후보는 오늘 목포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을 사과하기는 했지만 민심은 싸늘했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는데요. 이어서 민소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시각은 어제 오후 4시 20분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5.18 유족 등이 여러 겹으로 벽을 만들면서 추모탑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현장을 지킨 시민단체는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5.18의 가치를 세우려는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뿐인 사과로만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죄는 말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약속들이 정말 지켜지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광주 시민들은 그의 진정성을 확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5.18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의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대선 후보로서가 아닌 개인적 발언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 답변을 요청한 것인데 윤석열 후보께서는 자신의 개인적 생각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식으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5월 3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사과가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화되는지 구체적 공약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도 성명문을 통해 윤 후보의 홍남순 변호사 생가 방문은 고인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광주 첨단 3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광주도시공사가 30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을 이유로 대행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은 광주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첨단 3지구 개발을 할 수 있는데도 30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대형 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1,570억 원의 수익이 민간업체에 돌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1,570억 원은 대행 개발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 시행사인 도시공사의 수익으로 민간업체가 가져가는 게 아니며 대행 개발로 인한 금융비용 절감은 30억 원이 아닌 300억 원가량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중심지인 여수산단과 전남 동북권에서도 요소수 품귀로 인한 물류 차질이 일부 시작됐습니다. 산단과 항만으로 가는 화물 차주들은 앞으로 일주일을 버티기 힘들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주유소입니다.
요소수를 주입하기 위한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늘 또 휴게소 4군데, 주유소 10군데에서 겨우 온 거예요. 지금 만약에 10리터 넣으면은 모레 또 이렇게 헤매야 돼. 요소수 품절 안내문을 붙인 주유소들도 적지 않습니다. 1리터당 1,000원대였던 가격이 3배 넘게 오르면서 일부 화물차주들은 아예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실제로 차를 세우신 분이 계시고 그분들이 이 요소수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차를 기다리고 쉬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 평균 5,000대의 화물차가 드나드는 광양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컨테이너 하역 장비 대부분은 전기로 움직이지만 컨테이너를 부두까지 실어 나르는 화물차 운행에 따라 수출입 물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컨테이너 트랙의 반출입량을 모니터링하는 등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원유 가공이나 생산 설비 가동에 요소수를 쓰는 여수산단 기업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한두 달치 산업용 재고를 확보하고 있지만 협력업체 등 상당수 회사들은 형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소수 수급난이 해결이 안 되면 녹수 저감 시설에 정부가 허락하는 허용치를 초과할 수밖에 없어서 공장 전체를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빠르게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요소수 풍기로 수급 차질이 길어지는 가운데 산단 물류 마비와 생산 차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광주시가 유관기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합니다. 광주시는 오늘 경찰청과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기관별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합니다. 광주시는 회의 결과에 따라 지자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 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전체 마을버스 72대 가운데 43대가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요소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고 시내버스 1,040여 대 가운데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은 130여 대뿐이라며 운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어촌 버스 590여 대 가운데 대다수인 440여 대가 요소수를 쓰고 있고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내년 초까지 요소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미래 기술을 선보이는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빅스포가 개막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신기술들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풍력발전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소에너지로 전환하는 시스템입니다. 수소에너지는 연료전지로 쓰거나 메탄화 공정을 거쳐 난방에너지로 활용합니다. 생산량이 불규칙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극대화한 방안으로 2년 뒤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용량 장기간 저장과 보관이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으며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CO2 발생이 전혀 없는 그린 수소 생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신재생 에너지에서 꼭 필요한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과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는 투고압 직류 전송 시스템 등 미래 에너지를 한눈에 엿볼 수 있는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주제로 열려 국내외 240여 개 기업이 참가합니다. 탄소 중립의 공감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 그리고 첨단 기술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막식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00년 안에 생물체의 멸종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인류 문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탄소 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 지구의 영속적인 존재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행사 기간에는 각국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60여 개 컨퍼런스가 열리고 나주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들의 일자리 박람회도 열립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에 오른 안산 선수를 포함한 광주여자대학교 양궁부를 걷기 광산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광산구는 시민이 생활 속에서 걷기 운동을 즐기며 면역력을 기르도록 지난해부터 행복으로 걷기 광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인공지능 분야 학생 지원과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학생들의 교육 지원과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에서 필요로 하는 최적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광양에 7천억 원 규모의 오라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광양 내 10만 5천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4세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오는 2030년까지 단계별로 구축한 뒤 데이터 산업 육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무안군이 망운면 전통시장 부지에 망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무안군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문화복지 플랫폼을 조성하고 주민 건강을 증진함과 동시에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는 SNS와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사고 판 혐의로 28살 A씨 등 마약 유통조직원 5명을 구속하고 마약 구매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필로폰 2.83kg과 신종필로폰 혼합물 1.1kg 등 마약 100억 원어치를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년여 동안 해외 우편을 통해 마약을 들여와 텔레그램을 통해 사고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특정 지역에 마약을 두고 위치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와 판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받는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서구청 소속 공무원이 자치구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실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구는 화정 이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7급 공무원 A씨가 최근 1년간 동예산으로 받은 1,000만 원 정도를 식비로 사용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공무원은 일부 금액을 다시 돌려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교육청의 원문정보 공개율이 전국 2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교육청이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포털을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10월까지 생산한 공문서 274만 6천여 건 가운데 76%인 210만 8천여 건을 공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광주시 교육청의 원문 정보 공개율은 26.9%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에는 16위, 광역시 가운데에서는 최하위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7도 안팎으로 쌀쌀하고요. 내일과 모레는 5도 이하로 떨어져 더 춥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바람이 불어 쌀쌀하고요. 주말 동안에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비 예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광주 전남 지역은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5에서 2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영광 8도, 한평 7도 등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5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13도, 광양 14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보다는 3도 이상으로 크게 밑들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3도, 진도와 완도 14도가 예상되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다소 흐리겠고요. 일요일부터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